연프방정식만이 제공하는 키 예측. 이번에는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웠습니다. 알려진 키가 영숙 한 명밖에 없었어요. 본인 스스로 163이라고 했는데요. 구두 높이를 대충 고려해서 영숙의 전신 사진에서 영숙의 얼굴이 대략 23.2cm라고 파악을 했고요. 이를 기준으로 영수의 얼굴 크기를 예측했고, 또 영수의 전신 사진으로 연결해서 영수의 키를 예측했고요. 다시 영숙과 영수가 여자 첫인상 선택 때 나란히 선 사진을 통해서 재계산을 통해서 검산을 통해서 그 비율이 일치함을 확인했고요. 좀 더 자신감 있게 이제 다른 사진들의 비율을 적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장, 키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영호가 남자 출연자 중에 최단신이고요. 본인이 키가 작아서 뭐 키 큰 여자가 좋다 이런 말을 했었죠. 영수, 영식, 영철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175에서 176. 광수와 상철은 180을 넘는 것 같습니다. 상철이 의외로 최장신이었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게 영상으로만 분석한 추정치라서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고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프방정식입니다. 나는 솔로 30기 애견남 테토녀 특집이 시작됐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일정 조율에 실패해서 1화 때 전혀 영상을 만들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직 시작이니만큼 본격적인 서사는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이해해 주실 거죠. 30기 출연자들 눈에 잘 익으시라고 저희가 출연자들 정보 모두 모아서 상세하게 분석해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남자 편이고요. 본방 3화 보시기 전에 이 리뷰 다시 보시면 쏙쏙 기억나실 거예요. 또 연프방정식의 무리한 점수 매기기 또 계속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연프방정식만 하고 있는 출연자 키 추정, 키 예측 이번에도 올라옵니다. 사실 역대급 난이도였고요. 영수키 하나만 공개가 돼서 그거 하나로 영상 자료를 셀 단위로 비교하느라 힘들었습니다. 네, 구독자가 지난 석 달간 50명 늘었어요, 겨우. 30개는 좀 더 반전이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당장 좋아요부터 눌러주세요. 절실합니다. 끝까지 못 보셔도 좋고요. 좋아요는 꼭 해주시고 나가시고 중간에 생각나시면 바로바로 댓글도 꼭 달아주시고요. 네, 시작합니다. 네, 1화와 2화 자기소개까지 포함한 심층 분석 되겠습니다. 먼저 영수부터 보시겠습니다. 소개 문구는 침대레는 기본 옵션, 감성은 애겐, 피지컬은 상남자. 네, 영수를 표현한 말인데요. 러브라인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가치 중립적이라고 할까요? 영수의 미래를 읽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워낙 영수가 좀 두드러지게 잘났기 때문에 영수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면 커플이 되기는 할 것 같고요. 예, 유일한 예외는 영자인데요. 영자에게 마음이 묶이면 최종 커플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영자가 아니라면 최종 커플이 된다. 이렇게 작두 예언 한번 하겠습니다. 츤데레는 사실 좀 잘난 남자들만의 옵션이거든요. 못난 남자들이 츤데레 짓을 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미쳤냐고 하겠죠. 네, 감성은 애견이다라고 표현한 거는 아마도 후반부에 감정이 좀 많이 올라와서 힘들어하는 상황이 올까요? 좀처럼 확신해 주지 않는 영자 때문이거나 아니면 여러 여자들 사이에서 좀 미안해서 힘들어하는 정도로 예상해 봅니다. 1992년생 검은 원숭이띠고요. 이번 출연자 12명 가운데 남자 4명, 여자 2명, 무려 6명이 1992년생 동갑입니다. 역대 이런 시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나이대가 다 거기서 거기네요. 그 중에서도 1992년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대기업에서 실력을 쌓고 작은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에 경력직으로 이직한 케이스로 보이고요. 실력은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패션 브랜드 회사들의 연봉 수준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하루 일상이 회사, 운동, 집 이렇게 되니까 운동 말고는 뭐 돈 쓰는 일이 없으니까 돈도 꽤 모았겠다 싶으면서도 연봉이 적어서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 재산이나 경제력 얘기가 전혀 없어요. 연봉도 동년배 평균 이하, 재산도 평균 이하, 부유한 집안인 것 같지도 않다. 뭐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부산외고, 부산대 출신, 그냥 부산 출신이고요. 이상형이 밝고 재밌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봐서 본인 스스로는 재밌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내가 굳이 재밌게 해주려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될 알아서 재밌는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양상, 네, 예고편에 여자들끼리 누가 고양상이야 얘기를 나누는 장면도 나왔죠. 네, 영수 이상형 얘기였는데요. 그만큼 인기가 있었습니다. 30기에서는 영자 정도만 확신의 고양이상인 것 같고요. 영숙이 약간 논란 고양이 느낌 있고요. 굳이 한 명 더 넣자면 순자.
본인은 고양이상 아니고 빵떡이라고 그랬는데 웃겼습니다. 방송상으로는 여자들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고요. 방송을 떠나서 실제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방송으로는 4명의 여자, 순자, 영자, 현숙, 정숙이 질문을 했고요. 본인은 3명의 여자분들을 알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3명이 누굴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시고요. 그리고 MC 해나의 원픽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첫인상 투표에서 압도적인 몰표를 예상했었는데요. 의외로 2표에 그쳤습니다. 키가 조금 작은 게 흠이었을까요? 키가 얼마 정도로 보이시나요? 키도 뒤에서 분석해 드립니다. 네, 영수의 자기소개 점수는 80점 드립니다. 연프방정식에서 자기소개 점수 매기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자기소개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잘 준비해야 되고요. 연습도 많이 해 나와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출연자들이 자기소개 준비를 잘 안 하더라고요. 영수는 자신 있는 말투, 당당한 자세까진 좋았는데 자기소개가 너무 부실했다고나 할까요? 네, 어쩌면 그냥 편집이 많이 된 걸 수도 있는데요. 나이, 거주지, 직장 이렇게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통편집이다. 좀 너무 심하죠. 네, 여자들의 질문 시간은 길었습니다. 많이 질문을 했고요. 어쩌면 그 소개가 부족해서 질문이 많이 이어졌을지도 모르지만요. 네, 영수의 속마음을 살펴볼 시간인데요. 우선 첫인상 선택은 다들 아시죠? 아브라카다브라 춤을 추면서 영자를 골랐습니다. 네, 이상형이라고 얘기하는 고양이상 그거 하나만 봐도 영자가 1순위일 것이라는 거는 당연해 보이는데요. 영수는 웃는 게 예뻤다고 이유를 밝혔고요. 영자는 자기를 선택한 게 의외였다고 인터뷰에서 밝히네요. 눈을 마주치지 않아서 관심이 없는 줄 알았다고 했는데요. 그냥 뭐 인기녀들의 지나친 겸양 멘트다. 뭐 좋다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는 3명을 알아보고 싶다고 했는데 나머지 2명, 2순위, 3순위 누굴까요? 저는 순자와 영숙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이 둘은 그나마 좀 고양이상이라고도 억지로라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자들의 첫인상 선택 때 영수를 고른 2명입니다. 영수의 마음에 좀 각인이 될 수밖에 없었죠. 약간의 좀 인터랙션도 있었어요. 순자와는 선크림 약속을 하고 그 덕에 아침 산책도 했고요. 대화도 좀 했고요. 물론 그 순자가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섰고 영수는 좀 방어적으로 대처하긴 했어요. 영숙과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영숙의 끝까지 남아주면서 대화를 좀 했죠. 여기서도 영수는 자기 이상형의 조건들을 다 부합해야만 마음이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하긴 했는데요. 일단 영숙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걸 충분히 느끼긴 했을 겁니다. 첫인상도 그렇고요. 다만 영숙의 호기심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뭐 그래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영숙 파트가 조금 길어지는데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영수가 취하고 있는 지금 신중론에 대해서요. 영수가 만약에 3일차 때까지 이런 자세를 유지한다면 한 번 더 뭐 특집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런 신중론이 옳다고 믿거든요, 연애에서. 충분히 신중해야 한다고 믿는데 연애 프로그램 연프에서는 막 초반부터 계속 직진남 뭐 이런 게 좋은 평가를 받잖아요. 그 로맨틱하죠. 근데 어쩔 때는 분위기에 취해서 막 무모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솔로 나라에 오면 선택에 선택이 막 이어지면서 러브라인을 강요받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다들 마음이 좀 급해지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신중론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렵죠. 만약에 인기 없는 남녀가 비인기 남녀가 신중론을 펼치면 완전히 자멸하는 게 현실입니다. 나는 신중하게 고르고 싶었을 뿐인데 고독정식 먹으면서 끝까지 짝 못 이루고 그냥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나의 매력을 짧은 시간 안에 알아주고 나에게 관심을 줄 이성이 없다면 그 정도 자신감이 없다면 신중론은 그야말로 망하는 길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인기 남녀의 경우는 초반부터 선택을 쉽게 받기 때문에 신중로로 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어장관리로 보이죠.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출연자들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시청자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신중론을 펼 때는 마음의 결심이 서기 전까지는 이성에게 희망을 주거나 감정적으로 어느 쪽으로 기운 모습을 보이면 절대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기나 한 말인가요? 데이트를 했는데 말이든 행동이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 그 이성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관심 없구나 하고 떠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이성을 만나보되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이성에게도 희망을 주지는 않으면서 그렇다고 가능성을 차단하지도 않는 그런 그 팽팽한 지점을 유지하는 거 하루 이틀은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3일차 가능할까요? 애초에 연애 프로그램에서 불가능처럼 보이는 이 신중론, 이 어려운 과제에 영수가 일단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는 이번 기수 저의 관심사, 관심 목록 1순위 되겠네요. 자, 다음 영호입니다. 소개 문구는 앳된 얼굴 속 꺾이지 않는 선. 아, 이거 정말 부실한 문구인데요. 앳된 얼굴이라는 건 뭐 동안이라는 건데요. 그 이상의 의미는 없고요. 꺾이지 않는 선, 러브라인이 하나다, 뭐 직진이다 이거죠. 성패를 짐작할 수 있는 문구는 아닌데요. 성공을 암시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직진했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1992년생, 곱상하게 생긴 외모인데요. 해군사관학교 출신 장교입니다. 네, 이런 반전은 좋아요.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가 군인 출신이다 하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요. 영호가 워낙 곱상하게 생기다 보니까 부족한 남성미를 뭐 채워주는 그런 좋은 반전 되겠습니다. 부드러움 속의 간인함이 자기 자신이다라고 정의한 것도 좋았고요. 한번 결정하면 결단력 있게 실행하는 편이라고 리더십을 강조하는 말도 좋았습니다. 테토남 호소한 것도 좋았고요. 네, 자기는 애견남 아니라고 끝까지. 커피 취미이고 바리스타 수업 받는다는 것도 여자들 보기에는 좋은 인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장거리는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라는 철학도 무척 좋았고요. 네, 좋은 말만 많이 했죠. 제 점수는 90점입니다. 굉장히 잘했다. 첫인상은 빵표였지만 여자들의 호감도가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 한 가지 아쉬운 게 경기도에 아파트도 있고 부산에 오피스텔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사전 인터뷰 때 했는데 그런 얘기는 왜 자기소개 때 안 했을까요? 사실 너무 어려 보여서 경제적으로도 좀 성숙해 보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산, 모아놓은 재산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네, 그리고 장기자랑도 안 했고요. 그래서 90점만 드리겠습니다. 영호는 첫인상 선택으로 영숙을 골랐죠. 외적인 이상형에 가깝다. 수수하고 성격이 좋으실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영숙은 첫인상 선택 때 영수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뭐 삐쳐서 그랬나요? 영호가 1일차 밤에 영숙이랑 거의 대화를 안 해요. 오히려 영자를 기다리고 영자의 옆에 앉아서 영자와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2순위로 영자를 넣었고요. 네, 어쩌면 이미 마음은 영자에게로 옮겨간 것도 같습니다. 뭐 나이도 들었는데 영숙이 한 살 위죠. 그래서 소개 문구에 나왔던 꺾이지 않는 선, 이건 바로 영자에 대한 직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3순위에는 슬쩍 현숙을 넣어봤어요. 사전 인터뷰 때는 키가 큰 여자가 좋다고 했었거든요. 영숙, 영자는 키가 좀 작은 편이고요. 현숙이 키도 크면서 좀 동양적이지 않나요? 영호는 여자들의 첫인상 선택은 한 표도 받지 못했고요. 아마 너무 곱상한 외모, 너무 어려 보이는 얼굴, 남자 출연자 중에 가장 작은 키,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소개 이후로 대충 다 극복이 되긴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여자 출연자들이 100% 서울 경기권이라서 대구라는 장거리 핸디캡이 있어요. 이걸 극복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네요. 네, 다음은 영식입니다. 완벽 휴머노이드 속 허당 세 스푼. 아, 좀 로봇 같은 대화와 표정, 그리고 어딘가 좀 모자란 행동과 스킬, 뭐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고요. 이구 영식의 이미지에 연결되는 그런 좀 연애력이 좀 떨어지는 출연자 아닐까 싶어요. 네, 초반부터 영자에게 집중하는데 중반부터는 아마 영자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도 선택을 받지 못하고 그냥 쓸쓸히 끝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게 돌싱글즈 출연자였던 심규덕. 아마 친구인가 봅니다. 로스쿨 동기쯤 되나요? 아니면 뭐 직장에서 많이 만났나요? 등장신에서 나름 코믹 연출을 했는데요. 규덕이도 그렇고 영식도 그렇고 너무 연기를 못해서 재미가 없었어요. 규덕이가 캐리어를 들고 좀 한참 가고 영식은 막 헐레벌떡 뒤에서 뛰어와서 야 뭐야 미쳤어? 뭐 이런 대사를 치면서 네, 캐리어를 뺏고 갔으면 어땠을까? 뭐 좀 더 극적이지 않았을까? 네, 캐리어를 놓친 규덕이는 아쉬워하고요. 네, 92년생 변호사고요. 현재 로펌의 대표고요. 아마 돈은 남자 중에 제일 많이 벌 것도 같은데요.
자기소개가 너무 짧았어요. 그래도 연락이 잘 되고 감정 기복이 없고 말을 잘 듣는다. 뭐 세 가지 장점을 깨알 어필한 것은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영자가 물어본 주말부부 질문도 답을 잘했고요. 마찬가지로 영자의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에 대한 답변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 점수는 80점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했는데 전문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움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내용이 없었던 게 아쉽네요. 출신 학교도 밝히지 않았고요. 독특한 말투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 출신인지 현재 어디 사는지도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럼 러브라인을 볼까요? 현재 영자가 압도적인 1순위입니다. 1일차 저녁에도 바로 불러서 단도리를 했고요. 이변이 없는 한 너로 쭉 갈 거다. 이렇게 고백까지 했습니다. 이게 보통 남자 출연자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인데요. 1일차에 이런 류의 고백은 100% 실패합니다. 성급해도 너무 성급하죠. 감정이 서로 깊어지기 전인데 저런 어떤 딥한 고백을 받으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부담부터 느낍니다. 숨이 턱 막혀오죠. 간혹 가다 압도적인 개인기로 그 부담감을 뚫어낼 수도 있어요. 뭐 어찌저찌 성공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현명한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많은 출연자들이 이런 성급한 고백을 할까요? 좀 신기하죠. 네. 2순위와 3순위는 어렵게 골랐는데요. 옥순과는 귀인 데이트 했었고요. 네, 뭐 좋은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순자는 뭐 자기소개 때 자기에게 질문했던 여자 정도 되겠네요. 조금 억지로 고른 면이 있습니다. 네, 사실 영자가 첫인상 선택 때 영식을 골랐어요. 이게 바로 남자들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오버페이스하게 되는 결정적인 착각의 과정인데요. 현재 방송되고 있는 그 솔로민박에서 미스터 킴이 겪고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첫인상으로 마음에 들었던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첫인상으로 선택해 줬어요. 그러면 막 갑자기 자신감 뿜뿜하면서 첫날부터 나는 끝까지 너 할 거야 막 고백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영식이. 영자는 어쩌면 이미 좀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이고요. 다정한 남자를 싫어한다고 해요. 그런데 영식은 딱 다정함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영자가 초반에는 좀 참아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프로그램 나온 만큼 좀 오픈된 마인드로 하겠다 뭐 이런 자세인데요. 제 생각에는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첫인상으로 영식을 골랐던 또 다른 여자 옥순 있는데 2일차 아침 귀인 데이트를 마치고 와서는 인터뷰에서 영식을 완전히 손절해 버렸죠. 이유는 너무 섬세하고 좋은 분인데 재미가 없다. 너무 없다. 확실하게 정리가 됐다고 하네요. 이 부분도 큰일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재미없는 게 단점이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재미없다가 나오고 있으니 이제 이게 극복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요. 자, 다음은 영철의 차례입니다. 안나를 기다리며 고독은 선택, 외로움은 숙제. 네, 이거는 사실 너무 적나라한 소개 문구 아닌가요? 네, 고독정식 단골로 먹을 것 같고요. 러브라인 없을 것 같습니다. 제로. 중반에 그 모습이 좀 안쓰러워서 조금 신경 써주는 여자 출연자가 있을 것 같고요. 그분에게 마음을 뺏기고 나의 안나를 찾았다 뭐 이렇게 좋아할 것 같지만 그걸로 끝. 안나는 자기에게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1991년생이라서 일단 연상연은 없고요.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한 가업이 있어서 경영 수업 중인가 봅니다. 대구 남자가 벌써 두 명째네요. 여자들은 지금 다 서울 경기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 사람들 어떡하나요? 운동을 싫어한다. 이걸 굳이 밝혀야 되나요?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은 막 운동이 일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많이 됐을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자기소개가 왜들 이렇게 짧나요? 노래 부르기 취미는 역시 마이너스로 작동했습니다. 솔직히 현재 실력으로는 노래로 점수 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노래를 부를까 봐 걱정이 됩니다. 영숙의 질문에는 답을 잘했어요. 싸울 때 어떻냐는 질문에 그냥 웬만하면 혼나는 편이다. 뭐 무난하게 넘어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과 일에서 우선순위는 무조건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답했던 것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점수는 80점으로 했습니다. 뭐 더 낮을 수도 있었는데요. 뭐 답변을 좀 잘해서 뭐 좀 회복했습니다. 인상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의 호감도가 오르거나 주목도가 높아지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영철의 러브라인은요, 아시다시피 영자입니다. 웃을 때 예뻐서 골랐다고 하죠.
영자는 영철이 제일 의외였다. 영철의 마음을 모르겠었다.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요. 이 반응은 영수가 자신을 골랐을 때의 반응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데요. 영수가 자기를 골랐을 때도 의외였다라고 했거든요. 눈도 안 마주쳤는데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를 골라줘서 의외였다. 뭐 이런 분위기였죠. 이게 뉘앙스는 골라줘서 좋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철의 경우는 영철의 마음을 전혀 모르겠었는데 나를 골랐다. 의외다. 그러니까 저는 이쪽에서는 이 사람이 왜 날 골랐지? 뭐 이런 쪽이랄까요? 그냥 놀라움 정도? 신기함 정도? 아무튼 영자는 상대의 관심은 나의 관심으로 좀 받아들여주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자에게도 어느 정도 궁금증을 생기게 하는 건 성공했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2순위는 순자였고요. 3순위는 정숙으로 했습니다. 순자의 자기소개 때 지금 마음에 있는 이성이 몇 명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은 뭐 100%는 아니지만 보통은 호감이 있을 때 하는 질문이거든요. 내가 그 안에 있을까 좀 가늠해 보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정숙. 정숙은 사실 유독 영철의 애견스러움을 좀 높이 평가했던 느낌이 있는데요. 애견남이다. 뭐 이렇게 혼잣말도 하고요. 제가 느낀 것을 영철도 느꼈다면 자신의 호감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단순한 추측이었습니다. 네, 영철은 아시다시피 여자들의 첫인상 선택에서 한 표도 받지 못했습니다. 네, 다음 광수입니다. 소개 문구는 귀여운 푸바오, 꺾이지 않는 긍정왕. 이게 뭐 말은 긍정왕이라고 하는데 이 문구 자체가 전혀 긍정적이지 않죠. 네, 러브라인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끝까지 마음을 유지한다. 뭐 그래서 긍정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또 1992년생입니다. 과학고등학교 나와서 성균관대, 삼성전자, 약간 공대생 출신으로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는 좀 안정감을 줬을 텐데요. 연애관을 설명하면서는 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뭐 딱히 와닿지는 않았고요. 여자들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만 장기자랑에서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을 부르는데 오 실력자네요. 지금으로서는 유력한 가수왕 후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 점수 85점 드립니다. 장기자랑 점수가 컸고요. 예, 자신의 장점인 학력, 직장 어필 좋았는데요. 근데 경기도 화성시에 40평대 자가 아파트를 샀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 중요한 정보를 왜 자기소개 때 알리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살짝 아쉬워서 90점을 드리지 못했네요. 네, 러브라인 보시면요. 광수의 1순위는 옥순이었고요. 눈웃음이 예쁘고 쾌활하다는 이유로 골랐습니다. 다만 옥순 쪽에서는 전혀 반향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옥순으로 쭉 꺾이지 않고 간다면 무척 험난한 길이 될 것 같습니다. 2순위는 영숙, 3순위는 현숙으로 골라봤습니다. 사실 광수의 자기소개 때 질문을 해준 유일한 여자는 정숙이었는데요. 정작 광수는 여자들이 자기소개할 때 정숙에게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의 첫인상 선택에서는 역시 한 표도 받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상철입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소심남의 담대한 외출. 이 표현은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평소에는 냉정하고 소심했던 상철이 사랑에 빠지면서 열정적이고 담대하게 변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최코에 성공한다고 예언하겠습니다. 1989년생 최연장자 되겠고요. 강서구에 사는 개업 세무사 되겠네요. 아마 연봉은 변호사인 영식 다음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삼성전자 엔지니어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학벌에 대한 정보도 없고요. 재산에 대한 정보도 없네요. 집돌이지만 나를 끄집어내어줄 여자친구를 원한다라는 말은 플러스가 됐을 것 같아요. 1일차 때 술자리에서 나는 뭐 누워있는 게 취미다라는 개그를 쳤거든요. 사실 여자들이 깜놀했어요. 그 말실수를 만회하는 멘트였기도 했고요. 그런데 떨린다는 이유로 자기소개를 너무 일찍 끝내고 바로 재롱잔치 시작했죠. 매끈매끈 챌린지. 대성공이었습니다. 네. 사실 질문에 대한 답변들도 순발력 있어서 좋았고요. 그래서 제 점수는 90점 고득점 드립니다. 부실했던 내용을 그 재롱잔치와 순발력으로 메꿨습니다. 러브라인 보시면요. 일단 지금은 현숙과 굉장히 좋죠. 서로 첫인상으로 선택을 했고요. 캐리어 커플이기도 했고요. 1일차 밤에 적당한 시간에 상철이 현숙을 불러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때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상철이 자기소개를 할 때 현숙의 리액션도 꽤 좋았습니다.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상철의 나이를 듣고는 딱 좋아라는 말을 했고요. 혼잣말로. 세무사라는 직업을 듣고는 표정이 갑자기 환해지기도 했죠. 자기랑 비슷해서 그랬나요? 그런데 또 현숙이 자기소개할 때 들어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조건에 상철은 또 잘 안 맞더라고요. 오히려 영수랑 맞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고요. 아무튼 상철은 현숙에게 좀 당분간은 집중할 것 같습니다. 2순위, 3순위로는 영자와 순자를 골랐는데요. 자기소개 때 이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이 3명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예측해 봤습니다. 자, 이제 남자 출연자들의 나이 모아서 한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청은 상철, 그 다음이 영철 되겠고요. 나머지는 모두 1992년생 되겠네요. 최대 남자들 사이에서는 3살 차이입니다. 여자 출연자들의 나이도 함께 보시죠. 최근 들어서 나는 솔로 기수 중에 가장 평균 연령이 어린 게 아닌가 싶네요. 아니, 이게 좀 정상적인 연령대였나요? 그동안 너무 좀 돌싱 특집, 골드 특집, 뭐 연상연하 특집 이런 거 하느라고 평균 나이가 높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남자들의 평균 나이는 33.7세, 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32.3세 되겠습니다. 최대 나이 차는 상철과 순자의 6살 차이. 무난하죠? 예, 영숙만 조금 어려운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영숙에게는 상철만 연상이고요. 영철과 동갑이고요. 나머지 4명은 모두 1살 연하남들입니다. 예, 반면에 좀 너무 친구 같은 또래 이성들 사이에서 상철만 혼자 좀 나이가 있죠. 그래서 오빠력이 좀 발휘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유리한 그라운드 아닌가 싶네요. 자, 이제 키를 보셔야 되는데요. 연프방정식의 자랑이죠. 연프방정식만이 제공하는 키 예측. 이번에는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웠습니다. 알려진 키가 영숙 한 명밖에 없었어요. 29기 때만 해도 남자 한 명, 여자 2명의 키가 미리 공개되면서 키를 예측하기 좀 비교 예측하기 쉬웠는데요. 이번에는 딱 한 명 영숙뿐이고요. 본인 스스로 163이라고 했는데요. 구두 높이를 대충 고려해서 영숙의 전신 사진에서 영숙의 얼굴이 대략 23.2cm라고 파악을 했고요. 이를 기준으로 영수의 얼굴 크기를 예측했고 또 영수의 전신 사진으로 연결해서 영수의 키를 예측했고요. 다시 영숙과 영수가 여자 첫인상 선택 때 나란히 선 사진을 통해서 재계산을 통해서 검산을 통해서 그 비율이 일치함을 확인했고요. 좀 더 자신감 있게 이제 다른 사진들의 비율을 적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장 키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계산된 추정 키가 여기 있습니다. 영호가 남자 출연자 중에 최단신이고요. 본인이 키가 작아서 뭐 키 큰 여자가 좋다 이런 말을 했었죠. 영수, 영식, 영철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175에서 176. 광수와 상철은 180을 넘는 것 같습니다. 상철이 의외로 최장신이었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게 영상으로만 분석한 추정치라서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고지드립니다. 첫인상 선택 결과도 요약해서 한눈에 한번 보실까요? 여자들의 표는 영수, 영식, 상철에게 2대 2대 2로 몰렸고요. 남자들의 표는 영자에게 3표로 몰렸습니다. 첫인상을 서로 선택해서 매칭된 커플은 영식, 영자, 상철, 현숙 2커플 있었고요.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한 제 예측은 영식, 영자의 경우는 흐림, 상철, 현숙의 경우는 맑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겐 테토 특집에 대한 첫 번째 리뷰였는데요. 바로 다음 여자 출연자 심층 분석 편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본방 시청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일단 구독자 500명은 좀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 발전하는 연프방정식 되겠습니다. 연프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